오늘은 로마의 화폐 가치와 오늘날 우리의 물가 가치를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로마 화폐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기원전 211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데나리우스 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는 가장 큰 단위 금 7.8g인 금화인 아우레우스, 은 4.5g의 은화인 데나리우스, 청동화인 세스테르티우스, 그리고 아스 정도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우스, 즉 4세스테르티우스는 약 5만 원으로 계산한 것은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책의 마태복음에 당시 일당과 숙박료가 등장하는데 일당은 데나리우스, 1데나리우스, 하루 숙박료도 1데나리우스라고 나옵니다. 당시 일당이나 숙박료가 1데나리우스인 건 약 5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보면 1아우레우스는 25데나리우스니 125만 원 정도, 1데나리우스는 5만 원, 1세스테르티우스는 데나리우스의 4분의 1인 12,000원, 1아스는 세스테르티우스의 4분의 1인 3,000원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원전 79년 베스비오 화산에 묻히기 전 로마 최고의 가장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의 물가를 비교해보면 일반 식료품위는 가장 단위가 낮은 아스로 비교해봤는데 밀 1모디우스 약 6kg은 12아스로 약 36,000원, 밀가루 1모디우스에는 30아스 약 9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리브기름 300g은 4아스로 12,000원, 포도주 1대는 1아스로 약 3,000원 정도로 지금의 소주 한 병 값 정도입니다. 당시 최고급이라는 팔레르노산 포도주 한 대에는 4배 정도 되는 4아스,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 밖에 식기류 중 냄비와 접시는 1아스, 작은 물잔 2아스, 물통은 9아스, 27,000원 정도 했습니다. 옷이나 노쇠값은 단위가 한 단계 높은 세스테르티우스로 했는데 로마인들이 자주 입었던 튜니카는 15세스테르티우스 약 18만원 정도로 값이 싸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튜니카를 세탁하는 비용이 1데나리우스 5만원이었으니 꽤 비쌌죠. 짐을 나르기 위해 서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노쇠는 520세스테르티우스로 약 624만원 정도, 노쇠가 자동차나 다름없었으니 예전의 소형차 한 대 값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비싼 노예 가격은 데나리우스 단위인데 재치 있는 유태인 소녀는 300데나리우스 약 1,500만원이었습니다. 창녀는 600데나리우스 1,800만원 정도였고 보통의 노예는 620데나리우스 3,600만원 정도였지만 미숙녀 노예는 그의 반값인 300데나리우스로 1,800만원 정도였습니다. 로마 귀조청은 라틴어 말고 그리스 철학, 문학 때문에 그리스어가 필수였기에 가장 비싼 노예는 그리스어 교육을 받은 미소년 또는 가정교사로 2,000데나리우스 또는 8,000세스테리우스로 약 6천만원 정도나 했습니다. 다음은 카이사르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보라색 염료의 가격입니다. 원로원 고위급이나 황제가 입었던 권위의 상징인 보라색 염료의 가격은 타란툼산 1kg은 220데나리우스로 약 1,100만원, 가장 도타는 티루스산 1kg은 그의 10배 가격인 2,200데나리우스 1억 1천만원으로 이름 있는 염료는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명품인 셈이죠. 이 정도 가격이면 보라색 옷이 부와 권위의 상징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시민의 의무에서 지원제도로 바뀐 군인의 연봉입니다. 황제인 춘이 되는 근일의 연봉은 675데나리우스로 약 3,375만원이었고 퇴직금은 5,000데나리우스 약 2억 5천만원 정도, 그보다 낮은 군단병 일종의 사병들 연봉은 225데나리우스 약 1,125만원, 퇴직금은 3,000데나리우스로 약 1억 5천만원 정도였는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자금 같습니다. 국가 예산이 2억 세스테르티우스 5천만 데나리우스였으니 2조 5천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옷도 비싸고 식료품도 그리 싸지도 않고 당시 로마 시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산을 중요시했던 당시 로마에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평민들의 미래와 달리 원로원은 최초에는 명문 귀족만 가능했지만 나중에는 해방 노예나 속주의 시민들도 시민권만 가지면 원로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이 될 최소의 자격은 재산이었는데 재산 250만 세스테르티우스 약 300억 정도라고 하니 선출직이 아니었다 해도 우리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심한 듯합니다. 몇백억의 재산가인 원로원 의원은 수천만원짜리 옷을 걸치고 대농장은 물론 서민 가정 1년 식비에 해당하는 수많은 노예들을 사서 거느리고 있었으니 엄청난 자산가들이었죠. 그리고 공화정 때부터 존재했던 배심원 제도, 그 배심원을 원로원, 기사계급, 평민 등 3분의 1씩 동등하게 분배했지만 카이사르가 독재한 시절에 신분에 상관없이 해방 노예라고 해도 일정 재산을 가지면 배심원이 가능케 했는데 그 재산의 기준이 40만 세스테르티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48억이었으니 배심원도 원로원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겠죠. 그럼에도 평범한 로마 가정에는 노예가 한두 명 정도, 노새 한 마리, 그리고 집 한 채 정도면 중산층 가정으로는 집값을 빼고 부족함 없이 8천만원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3대 정치의 한 축이자 경제계 대표인 로마 최고 부자 크라수스의 부동산은 과연 얼마였을까? 부동산만 4,200만 데나리우스, 지금의 가치로 약 2조 1천억 원이었고 그 밖의 재산이 현금이나 미술품, 노예까지 모두 합치면 6천만 데나리우스로 3조 원 정도 빌 게이츠 수준의 가부였다고 합니다. 부자들만 산다는 팔라티노 언덕의 키키로의 집은 87만 5천 데나리우스 약 437억
5천만 원이었으니 고대나 지금이나 부자들의 삶은 많이 달랐던가 합니다. 이상 오늘은 로마의 화폐 가치 그리고 그들의 빈부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